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개문TV 정성태입니다. 전두환 신군부 정권 때인 1984년 9월 17일 서울대에서 민간인을 감금한 채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입니다. 이때 가장 심한 폭행을 당했던 전 아무개 씨는 당시 경찰의 신문 조서에서 유시민이 직접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폭행 행위를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유시민은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배로서 후배들의 무차별적 폭력 행사에 대해 꾸짖고 또 그 피해자들을 풀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던 그가 방관했던 셈입니다. 여기엔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현 자유당 심재철 의원도 가담했던 것으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 이 사람에게 붙는 수식어 여럿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소속한 정당 깨부수기 전문가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 정치 이력을 보면 그 교활함과 철면피함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 정의당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속하는 정당마다 망조가 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망조들지 않고 있는 것이 정의당인 듯 싶습니다. 그가 정의당 창당과 함께 한동안 오지랖 넓게 돌아다녔습니다만 지지율은 사실상 거의 미미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이후 그가 나대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정의당 사정이 좋아진 편에 속합니다. 유시민 이 사람은 특히 통합진보당을 산산이 박살낸 핵심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때 유시민 일당이 사용한 수법이 종북탈행이었습니다. 유시민 계열의 국민참여당 그리고 이정희 대표의 민주노동당이 서로 합하면서 통합진보당이 됐는데요. 유시민 씨가 이때만 해도 간 쓸개 빼주는 것은 차치하고 마치 저 우주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줄 듯 그랬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정당이 통합진보당입니다. 그런데 이후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총선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경선을 놓고 온오프라인 병행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지금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의원 측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귀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측에서 이석기 측에게 부정투표를 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덮어씌우기를 시도합니다. 급기야 이걸 검찰이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정작 부정투표를 한 쪽은 오히려 유시민 측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시민 측 오아무개 씨가 구속되는 등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유시민 측에 의한 온갖 허위사실과 마녀사냥식 흑색 비방이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유시민 측이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그야말로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대규모 부정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른 유시민 측이 정작 자신들의 죄를 상대방에게 덮어씌운 매우 악의적인 마타도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은 당시 유시민 측 말만 듣고서 이석기 측을 파렴치한 부정선거 원흉으로 써갈긴 언론과 기자들입니다. 이후 진실이 가려졌는데도 당시 그런 엉터리 보도를 했던 언론과 기자들 가운데 공식 사과한 경우가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부정선거 문제가 유시민 측에 의한 것임이 드러날 즈음 이번엔 유시민 측에서 이석기 측을 종북 세력으로 흑색 비방하며 여론몰이에 나섭니다. 그야말로 요즘 보는 무슨 태극기 부대도 아닌
유시민 측에서 그랬다는 경악할 사실입니다. 다분히 악의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이석기 측을 찍어내기 위한 추악한 수단으로 삼았던 셈입니다. 참으로 저열하고 수준 낮은 흑색 비방을 통해 유시민 일당이 행했던 부정경선 진상을 덮어 씌우려 했던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발단이 돼서 결국 당시 공안검찰에 의해 내란 선동죄로 더 씌워지며 이석기 당시 의원이 감옥살이로 내몰리게 된 그런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은 7억 원가량의 빚까지 진보당에 떠안긴 채 정의당을 만들어 나갔던 셈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거나 또는 옹호하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다만 진실의 여정은 찾아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유시민 이 사람이 참여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 경호실장을 자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처세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제에 어울리지 않게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면서 그야말로 참여정부 황태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런 그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도대체 어땠습니까?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어버렸는지 꼭꼭 모습을 감춘 채 입 한 번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유시민이 유독 표독하게 굴었던 정치인이 있습니다. 김대중, 김근태, 정동영 등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정치인은 그 누구라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마타도어가 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유시민이 그렇게 완장차고 설치던 노무현 정권의 면면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좌측 깜박이 켜고 운전대는 우측으로 꺾는 등 그야말로 반개혁적인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참여정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진영 전체가 폭망하게 생겼는지라 이에 대해 올바른 방향 전환을 요구하면 그때마다 유시민이 툭 하고 붉어져서 앙앙거리며 물어뜯었습니다. 시쳇말로 깐죽거리는 혹은 이죽거리는 모양새를 하고선 온갖 궤변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노무현 정권 몰락은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유시민의 입방정 또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여깁니다. 그러한 증세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또한 망조의 징후가 두루 포착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새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